자, 10년마다 보형물을 갈아 껴야 한다. 타이어인가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을 하면 근육 손상이 많아진다? 많아지지 않게 하려고 내시경을 보고 수술을 하죠. 어떻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남자들이 그렇게 예민한 것 같아요? 보형물 원장 실력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상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하고요. 양대 산맥인 것 같아요. 코 수술과 가슴 성형에 대한 괴담,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제가 인터넷에 나온 글들을 보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실제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한번 봤는데요. 저도 보면서 황당한 질문들도 많고 지금부터 하나씩 답변해 드릴게요. 10년마다 보형물을 갈아 껴야 한다. 타이어인가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10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인공 심박동기나 정말 몸에서 중요한 생명과 관련된 유지장치들은 보통 10년 정도 있으면 교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슴 보형물은 생명과 직결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사에서 얘기를 할 때 10년에 한 10% 전후 정도가 보형물을 교체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10명 중에 9명은 보형물을 교체를 안 한다는 뜻이고 10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슴 보형물은 수술하고 3년이 경과된 후에는 매 2년마다는 MRI 촬영을 해야 돼요. MRI 촬영을 해서 보형물이 손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보형물이 손상을 받지 않았으면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사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보형물이 손상이 있으면 교체를 하라는 뜻이에요. 10년마다 교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코도 마찬가지예요. 코 수술도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코 수술 보형물 바꿔야 된다던데요. 아니에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 한 20년, 30년 전에 수술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양악, 윤곽보다도 보형물 삽입인 가슴이나 코 수술이 더 위험하다. 이 위험하다는 게 어떤 기준인 거죠? 사망률이 높다는 건가요? 윤곽 수술은 수술 당시에 출혈이 아무래도 위험해질 수 있는 수술이고 수술 직후에 위험해질 수 있는 수술로 봐요. 출혈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하지만 그 이후로는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적고요. 가슴이나 코 수술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문제가 생길 확률 사실 거의 없고요. 출혈이 많은 수술도 아니고 대신에 나중에 아무래도 보형물을 사용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감염이나 염증이 가능성이 있는 수술이에요. 더 위험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모유 수유 전에 수술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거 무슨 뜻이죠? 모유 수유 직전에 수술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출산을 하기 전인가요? 대부분 수술하고서 많이 물어본 질문인 것 같은데 수술을 하고 나서 모유 수유 가능한가요? 네, 근육보다 아래쪽으로 보형물 위치시키는 경우에는 모유 수유하는데 큰 문제 없는 경우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크게 상관없습니다. 수술한 가슴은 처지는 부분의 경계선을 보거나 가슴골을 보면 알 수 있다? 모를걸요? 어떤 식으로 보형물을 넣으면 수술한 티가 난다? 어떤 식으로 넣으면 티가 나나요? 보형물이 티가 나는 거는요, 보형물을 근육보다 위쪽에, 근막도 싸지 않고 그냥 가슴 조직 바로 아래에 큰 보형물을 넣으면서 본인이 굉장히 피부가 얇고 마른 분들 같은 경우는 보형물 티가 날 수 있어요.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을 하면 근육 손상이 많아진다? 많아지지 않게 하려고 내시경을 보고 수술을 하죠. 내시경으로 경험 많은 경우는 겨드랑이 수술에도 근육 손상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근육 손상이 많은 게 아니라 범위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겨드랑이 절개를 하면 실제로 이쪽에서 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위쪽에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만들어야 돼요. 대흉근 근육 자체를 조금 더 분리해야 되는 범위가 더 넓어져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수술을 했었을 때는 그냥 밑선이나 유륜 절개를 할 때보다 가슴 수술을 해야 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박리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 근육 손상이 더 많아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건 경험이 많은 분들이 수술할 때요. 가슴 확대 수술을 하면 유두 감각이 사라진다. 보통 한 1년 반 정도는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른 분들, 보형물 베이스가 너무 넓은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감각이 좀 더 떨어져요. 왜냐면 신경이 바깥쪽에 있거든요. 보형물을 너무 넓은 걸 쓰다 보면 바깥쪽에 있는 신경이 눌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공간을 만들 때 너무 넓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감각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의 보형물을 사용한다면 대부분 감각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티가 나요? 나요. 어떻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나요. 초절벽 가슴은 보형물을 넣을 수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초절벽 넣을 수 있어요. 30대, 40대 이후 나이 들어가는 수술은 더 티가 난다? 아니요. 오히려 가슴 수술은 30대, 40대 하는 게 조금 더 티가 덜 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대, 40대라고 무조건 티가 덜 나는 건 아니고 출산을 겪으신 분들은요. 굉장히 젊었을 때 마르고 피부가 타이트했던 분들이요.
보통 출산을 겪고 모유수를 하면서 가슴 조직이 약간 느슨해져요. 이런 분들이 그 이후에 가슴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처진 것도 조금 더 개선이 되면서 가슴 보형물 티가 좀 덜 나요. 오히려 완전히 젊었을 때 피부가 너무 타이트한 경우 수술했었을 때가 수술한 티가 좀 더 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30, 40대 이후에 수술하는 게 수술 결과가 좀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가슴 수술을 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호르몬 약도 먹지 못한다. 어디 혈액순환 얘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슴 수술은 무조건 대학병원에서 해야 된다. 좀 많이 합니다. 가슴골 모양, 타이트하게 붙어있는 골 사이가 넓은 등등만 보면 수술 유무를 알 수 있다. 정말 아무 기본도 없는 질문이고요. 가슴골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들마다 근육이 달라붙는 위치에 따라 달라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남자분들, 몸 좋은 남자분들, 상의 탈의한 남자분들 보면요, 가운데 근육이 대흉근이 있는 데가 딱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딱 갈라져서 모이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똑같이 운동을 해도 대흉근 위치가 약간 바깥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흉근의 위치가 사람마다 달라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자분들도 이게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있고 넓은 분들이 있어요. 물론 수술할 때 넓은 분들은 약간 더 안쪽으로 모으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근본적으로 가슴골이 생기지가 않아요. 이거는 수술 전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거는 가슴골이라고 하는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근육이 달라붙는 위치에 따라 결정을 하는 거지 수술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골을 가지고 구분을 한다. 저도 잘 못합니다. 가슴 성형을 하면 남자들은 촉감으로 100% 알아차린다. 남자들이 그렇게 예민한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둔해요. 모를 겁니다. 가슴 수술 이후 속옷을 제대로 안 입으면 다시 처진다. 수술 안 해도 속을 안 입으면 처져요. 누워있으면 보형물 딱딱하게 느껴진다. 요거는 조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얘기인데, 보형물 자체가 약간 더 딱딱한 보형물들이 있어요. 요즘 잘 안 쓰지만 물방울 타입 보형물 같은 경우가 밑에 부분이 물방울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딱딱해요. 이런 딱딱한 보형물들은 우리가 서 있었을 때는 가슴 조직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누웠었을 때는 가슴 조직이 약간 바깥으로 퍼지기 때문에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스무드 타입 보형물을 사용을 하고 본인 안쪽의 공간을 조금 더 넓게 방지를 해줬을 때는 이런 느낌이 좀 더 덜하긴 해요. 가슴 수술을 하면 유방암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럴 것 같으면 가슴 수술을 할 수가 없죠. 보형물 원장 실력이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당연히 원장 실력 아닐까요? 보형물이 원장 실력보다 중요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원장 실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수술은요. 어떤 수술을 하든 간에 원장 실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술은요. 수술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오늘은 가슴 성형 A부터 Z까지 소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질문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코 수술과 마찬가지로 가슴 수술이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괴담도 굉장히 많은데 그 대부분은 사실 근거 없는 소문인 경우 굉장히 많고요. 여자분들한테 특히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자분들이 이게 자기 만족이 되게 높은 수술인 것 같아요. 가슴 수술을. 가슴이 작아졌을 때 본인이 여성성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요. 옷 입었을 때 자신감 없는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그 이후에 자신감 회복하는데 되게 좋은 수술이에요. 물론 보형물들 들어간 수술, 모든 보형물이 들어간 수술은 경험 많은 분들한테 수술을 해야 부작용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슴 수술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고 수술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